안녕하십니까. 해피 징검다리의 김형수입니다. 오늘은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생이 왜 북한을 탈출했나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기간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많은 청취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이 왜 종합대학을 졸업했는데 탈출했냐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저 이름은 김형수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생물학부를 졸업했죠. 그리고 평양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건강 장수를 연구하는 만수무강연구소인 만청산연구원 연구사로 근무했습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만청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김일성의 만년 장수와 김정일의 영원한 청춘을 연구한다 해서 지어진 이름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중앙당, 노동당 중앙위원회 38호실 24국에서 부원으로 일했습니다. 24국은 향산 지도국을 말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선봉 지도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탈북하기 전에는 양강도 인민위원회 부원으로 이제 근무했습니다. 여기서 부원은 공무원을 뜻하는데요. 네, 이렇게 북한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300명 소조를 나가서 노동당까지 입당하고 나서 만수무강 연구소도 다녔고 공무원으로 활동했던 제가 왜 탈북했냐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북한 인권 관련돼 가지고 옥스퍼드 대학교에 가서 강의했던 장면이죠. 자, 그러면 탈북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고향이 양강도 해산시 백두산으로 가는 로종에서 간문도시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하다 보니까 평양에서 근무했습니다. 고주를 모란봉구역에 살면서 처음에 생활을 했었고요. 평양에서 19년 생활했습니다. 대학 기간 또 그리고 연구소까지 다 합치고 나면 여기서 강원도 김학원은 종합대학 졸업하고 제가 300명 소조로 나가 있었던 곳인데 3년 그다 4개월 정도 이곳에서 이제 300명 소조로 근무했습니다. 3대 혁명 소조는 북한은 모든 대학들이 국립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이제 배치를 해줍니다. 그 배치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은 이렇게 국가에서 파견한 지점에 가서 3년 정도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강원도 김학원에서 근무했던 거죠. 제가 탈북한 가장 중요한 동기는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소위 북한으로 말하면 고난의 행군 시기였습니다. 300만 명의 많은 주민들이 굶어 죽었죠. 여기에 있는 사진들이 바로 그들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결국 자다가 굶주려 가지고 굶어 죽고 강가에 나와서 이렇게 중국을 가려고 하다가 결국 물에 빠져 가지고 이렇게 시신으로 강에 이제 나왔던 그런 시신들이었습니다. 북한은 다 알 겁니다. 폐지사회죠. TV도 보게 되면 조선중앙 텔레비전 한 개 채널밖에 없고 채널 버튼을 이제 누르는 데다가도 봉인 딱지를 붙이고 수시로 검사를 합니다. 다른 나라 TV를 볼 수 없게끔 이제 하는 거죠. 인터넷마저도 북한은 철저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붉은 별이라고 하는 자체로 된 그런 이제 프로그램 가지고 인터넷이 아닌 인트라넷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이얼 돌리개를 다 이제 뽑아버린 채로 안에 회로에서도 주파수 변환 장치와 관련된 회로는 다 이제 파기한 채로 판매합니다. 전원만 넣으면 북한 조선중앙 방송 그것만 들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북한에서 이렇게 폐쇄된 나라에서 1998년도에 고향에 내려갔다가 저희 친구 집에 가면서 처음으로 이제 외국을 접하게 됐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북한을 해서 우리가 대북 방송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 미국에서 보내는 방송이죠. 그리고 자유아시아 방송,
그 외에도 군부대에서 보내는 대북방송, 그리고 국동방송, 뭐 이런 방송들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탈북 동기를 설명하려면 바로 여기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가운데로 대각선 건너간 것이 이제 압록강입니다. 새파란 선으로 보이는 것이. 그리고 건너편은 중국 장백현입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마을이 결국 큰 도시인데요. 양강도 도 소재지인 해산시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슬로바키아의 코멘스키 유니버시티를 유학을 갔다 오셔가지고 이곳에 있는 대학에서 대학 교수로 이제 근무하셨습니다. 제가 98년도 휴가로 이제 집에 내려갔다가 1번은 저희 이제 부모님 사셨던 곳이고 2번이 저희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중국하고 밀수하는 친구였습니다. 다음날 고향에 도착해서 다음날에 친구 집에 가는 도상에서 3명의 굶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은 그 시신을 보면서도 그대로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었죠.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가가지고 너희 집에 오면서 이렇게 사람 시신을 봤는데 그 굶어 죽은 시신들을 사람들은 정말 정말 무슨 짐승 죽은 것보다도 더 소홀히 여기면서 지나가더라 하니까 저희 친구 하는 소리가 너는 평양에서 배급도 다 타먹고 평양은 굶어 죽은 사람 없지만 지방 도시는 오래전부터 굶어 죽고 있다. 부모나 자식들이 굶어 죽고 나면 그냥 그 이후에 또 이제 자식이나 부모가 죽은 후에는 그 시신에 임자가 없기 때문에 방치된 상태다. 지금은 이제 낮에 되면 그걸 수거해가지고 이민위원회, 우리로 말하면 시청에서 그걸 이제 다시 파묻는다고 해가지고요. 여기 보는 4벌이 이제 해산시 시청, 그러니까 시민위원회에 있던 장소인데요. 친구와 함께 이제 그래서 오전 한 11시 반쯤에 올라가 보니까 진짜 이제 큰 트럭에다가 시신을 이제 옮겨 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5번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잖아요. 그 장소는 옛날에 그 야채밭이었는데 지금은 막 공동묘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굶어 죽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을 막 파묻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 그 시신을 묻는 것까지 그때 하긴 했었고, 그냥 친구 집에 가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때 이야기 들은 것이 중국도 잘 살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은 대단히 잘 산다. 그때는 대한민국이란 말도 안 하고 남조선이 정말 잘 살고 있다는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어떻게 가보지 않은 남조선이 그렇게 잘 사는 걸 알고 있냐 하니까 이틀이 지났을 때입니다. 오늘 하룻밤은 너한테 좋은 걸 보여줄 거니까 오늘은 집에 가지 말고 나하고 저녁에 이제 11시쯤에서 보여줄 거라는 거죠. 밤 11시 되니까 이불 내려놓고 그 이불 속에 저하고 둘이 머리를 깊이 파묻고 이어폰으로 그때 처음으로 들은 것이 대한민국의 KBS 한민족 방송이었습니다. 그 방송이 그 당시에는 사회교육 방송이었거든요. 그 방송을 들었고 또 그 다음에 주파수를 막 돌리다 보니까 미국에서 보내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 그 미국의 소리 방송하고 또 자유 방송을 비롯해서 또 그리고 국동 방송이라고 기독교에서 보내는 방송이 있습니다. 정말 그 옆에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방송을 듣게 됐고 첫날에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심리전이야. 듣지 마라. 이거 듣다가 너가 이제 걸리다가는 큰일 친다. 이런 이야기 했다가 다음날에 집에 왔는데 참 이거 다음날에도 또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 또 가니까 친구가 너가 듣지 말라 하더니 왜 또 이렇게 왔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만 좀 더 들어보자 해서 저녁에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들었습니다. 첫날에는 이거는 심리전이니까 듣지 말라고 했던 제가 오히려 3일째 되는 날에는 정말 그 방송 내용이 와닿는 거죠. 진실로. 그리고 또 그 3일째 되는 날에는 한국에 와 있던 탈북자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증언하는 그런 이제 방송까지 있었는데요. 그분이 서울에서 버스기사 하면서 한 달에 버는 자기의 월급을 공개하면서 그때 166만 원을 월급 탄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거로 쌀을 사게 되면 400kg 이상 산다고. 근데 그 당시에 북한은 배급을 안 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한 달 월급을 타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쌀을 사려고 한다면 1kg나 1.5kg 밖에 못 삽니다. 그래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나는 공무원인데 그 돈 가지고 시장에 가게 되면 쌀을
얼마밖에 안 되는데 1kg, 1.5kg밖에. 근데 남손에 가 있는 탈북자는 버스기사 하면서도 한 달에 40kg, 400kg 이상의 쌀을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그때부터 제가 2003년부터는 제가 라디오를 친구를 통해서 구입해 가지고 2009년까지 라디오를 6년 동안 이제 정말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거의 한 5일 정도는 듣는 정도로 이렇게 이제 들었거든요. 듣는 과정에 결국 제가 2009년도 1월 달에는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후계자 된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김정일한테는 딸밖에 없다고만 알았었는데 김정은이 나오면서 제가 나보다 나이가 22살이나 어린 김정은이 앞으로 통치하면 죽을 때까지 나는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탈북을 결심해가지고 바로 친구 집인 그 입원, 왜냐면 중국 핸드폰 써야 되기 때문에 중국하고 가까운 인접된 데서 전화가 됩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서 전화하다가 결국 탈북 브로커를 연결해가지고 중국을 가려고 하는 계획을 논의하는 전화를 하던데 이제 불현관 들어온 3명의 보위원들이 의해서 현장 체포됐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핸드폰 전파 탐지기라고 하는 TV 리모컨만한 크기의 그런 기기가 들려있었는데요. 결국 끌려가지고 여기 보시는 3번이라고 하는 고문 장소 시 보위부입니다. 거기 가서 고문당하다가 결국 제가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저희 집으로 집에 가면 탈북하려고 해놨던 중국 돈이 있다. 거의 한 약 4만 위안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해 놓으니까 보위원들이 저를 데리고 집에 내려왔던 거죠. 집에 왔다가 제가 이미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정말 그 독집으로 이제 살았었는데요. 끝방이라 이제 만들어 놓은 비상구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옆집 마당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비상구를 제가 이미 전에 대북 라디오를 듣다가 잡히면 북한에서는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만들었던 비상구가 있기 때문에 탈출해가지고 바로 여기에 보이는 6부이라고 썼던 곳으로 탈출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생각났던 것이 지금까지 진짜 속아왔구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북한이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 현대판 김씨 왕조다. 북한은 사회주의가 돼본 적도 한 번도 없는 나라다. 이씨 왕조에서 일제 식민지 거쳐가지고 자본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닌 바로 이제 왕조에서 왕조로 넘어온 나라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를 갈망하면서 결국 탈출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탈출을 했던 장소가 그대로 있습니다. 압록강이 있고 중국에서 바라보이는 북한이잖아요. 제일 밑에 보게 되면 아래 그 왼쪽 사진은 압록강을 거쳐가지고 중국과 북한 사이 그 다리입니다. 이게 차들이 지금 세대가 석대가 지금 지나가는 거 보이죠? 이게 무역을 하는 다리죠. 그리고 거기서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 도항 장소는 벼랑 같은 그런 이제 비탈이 심한 곳입니다. 그걸 탈출해 가지고 중국에 건너간 거죠. 정말 그 2월 달이었으니까 너무도 추웠습니다. 한 일주일은 먹지도 못하고 있다가 거기서 브로커를 이제 찾아가지고 그 브로커의 도움으로 제가 한 40여일 만에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 탈북 동기였고 온 이후로 제가 북한에서 정말 아직은 온 가족이 다는 오지 못했습니다만은 일부 가족들이 왔습니다. 제일 큰 아들도 와서 지금은 장가를 가고 한국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모셔오다가 어머님은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북한에 끌려간 채 끝내 사망되었습니다. 어머님은 6개월 동안 보위부 감옥에 잡혀 있었는데 결국 보위부에서는 나이 많으신 71세가 되는 어머님을 끝내 감옥에서 사망하게 하고는 그 시신마저도 다 훼손해 가지고 아직 저희 가족들 그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여러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위원, 그리고 징검다리 북한인권 관련된 NGO 단체입니다. 그리고 북방연구의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김실가의 숨겨진 진실은 지금 현재까지 6년째 지금 계속 북한 주민들한테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석사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박사 수료하고 논문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죠. 북한에서
와가지고 제가 지금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전문 강사로서 북한을 알리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중고등학교라든가 또 공무원들, 시민단체, 또 대학들에 가서 이제 북한 관련된 강연 또 강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해외에 나가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뭐 독일, 영국,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정말 세계 많은 나라들 다녔습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보니까 거의 한 20여 개 나라를 다니면서 제가 북한 인권 강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국제 단체에 가서도 이제 했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데는 이제 국회에 가서 북한 인권 증언도 하고 유엔에서도 이제 북한 인권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도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북한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민주평통 자문회에서도 자문위원도 이제 위촉받아서 활동을 했었고 통일부 통일교육위원도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부와 국방부에서 이렇게 제가 활동을 하면서 여러 이제 표창장과 감화상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북한은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거짓과 그리고 속임을 당해가지고 정말 지금으로 생각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말 저한테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그런 이제 정말 새 삶의 터전인 거죠. 이렇게 오늘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저 자신이 탈북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정보 유입이야말로 북한 주민들을 계몽하고 또 그리고 대북 라디오는 북한 주민들한테는 희망의 등대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방송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 동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